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여기에 뽑히면 거의 이런 여기 써 있는 명문대에 거의 입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1의 안유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팅 컴페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최고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아무리 스템 계열일지라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humanities,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액티비티가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영어 실력 때문입니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것을 미국 대학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훨씬 많은 레포트, 에세이를 써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는 영어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희 같은 아시안들에게는 항상 영어적으로서 능력이 우리 학교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SAT 영어라든지 그리고 토플 영어 점수를 내면서 그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이들을 설득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한 가장 좋은 액티비티, 바로 이 라이팅 컴페티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앞서서 기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런 라이팅 컴페티션을 찾아보시게 될 텐데, 검색을 하실 때 기준 조건은 그래도 20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참가 인원들이 몇천 명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대회에 참가하시는 것이 액티비티로서의 효용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아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파급력은 굉장히 좋으나 진입 장벽이 꽤나 높은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 컴페티션, 제가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이 컨커드 리뷰입니다. 이 컨커드 리뷰에 뽑혀서 작품이 실리게 되면 많은 유수의 대학에서 좋게 평가를 한다는 것,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 진입 장벽 또한 굉장히 높아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의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는 분기마다 나오는 저널인데, 그 저널에 자기 작품이 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작품이라 하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리서치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처럼 고등학생이 낼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한 논문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학교들은 글에 실린 학생들이 입학한 학교를 나열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버드도 있고 프린스턴, 스탠포드, 예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분기마다 11개의 작품씩을 뽑아서 1년에 44개의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택을 해서 피처 프라이즈라는 것을 한 명에게 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를 뽑아서 에머슨 프라이즈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뽑히면 거의 이런 여기 써 있는 명문대에 거의 입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 1987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참가를 할 수 있고, 스케일은 46개의 스테이트에서 참가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 41개의 나라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픽은 고전, 근대, 중세, 그리고 동서양 막론할 것 없이 자유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건 본인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만 쓰게 되면 어떤 주제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트도 또한 이건 분기마다 나오는 저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지원을 해도 되는 롤링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통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최소한 9개월은 준비를 해야지 하나의 리서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이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량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0에서 6,000 단어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건 레러 용지로 20페이지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량도 상당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 분명히 다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리서치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것은 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무조건 개인별로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저널에는 퍼블리시가 된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것은 학생 혼자 준비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옆에서 차근차근 같이 공부를 해서 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페이퍼를 갖다가 내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 저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설명에 사이트를 다 안내를 해 놓을 것인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에 작품, 샘플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널 한 개 전체를 보고 싶으면 구입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하나 정도만 보고 싶다 하면 그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게 내가 준비를 해도 충분히 이만큼은 나도 리서치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 정도까지는 난 아니겠다 하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그런 컴페티션을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컨커드 리뷰 같은 경우는 뽑히기도 굉장히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뽑히기만 하면 대학에 들어갈 때 굉장히 강력한 액티비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액티비티는요, 바로 NHD, National History Day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클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것일 텐데요. 학교에 클럽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가입을 해서 도전을 해보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NHD는 197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도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스케일도 보시면 거의 1년에 70만 명이 도전을 하게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이자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랑 8학년도 주니어로서 출전이 가능하고, 당연히 9학년부터 12학년도 시니어로서 출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픽은 매년 바뀌게 되는데 그 토픽에 맞춰서 무언가를 준비하면 되는 대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이사항이 학생 혼자 또는 학생이 팀으로 이뤄서 출전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랑 같이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클럽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준비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도, 그 클럽 안에서도 여러 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학교 대표를 뽑고, 그리고 리저널, 그리고 스테이트, 거기서도 또 뽑힌 학생들이 내셔널까지 가서 상을 받게 돼서, 이 중간 과정에서도 상을 받게 되면 되게 의미 있는 상이기 때문에 액티비티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 이 클럽, 이 관련된 클럽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히스토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니까 여기 스쿨에서는 벌써 대표로 그냥 자동으로 뽑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은 그 선생님은 NHD에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니까 같이 알아보면서 출전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역마다 지원하는 시기가 약간은 다르지만 리저널은 1월에, 그리고 스테이트는 4월에, 그리고 내셔널은 6월 달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전하는 작품들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컨커드 리뷰처럼 페이퍼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룹 또는 개인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런 형식으로 출전을 하면 되겠고, 참고가 되시기에 여기 이번 연도 팀을 보여주시면 Debate and Diplomacy in History,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특정 사건이 주제이지 않고 이렇게 어떤 토픽을 이렇게 정해주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리고 동양, 서양 막론할 것 없이 이 주제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져와서
본인이 원하는 공연을 한다든지 페이퍼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2020년에는 상을 주고 세러머니를 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메릴랜드에 모여서 다 같이 하지만 2020년에는 버추얼로 진행이 돼서 조금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출전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단계별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개수도 굉장히 많아서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컨커드 리뷰하고 이 NHD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는 이 팀에 대해서 우리 클럽 팀이 정해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컨커드 리뷰는 보셨다시피 주제가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겹치게 그러면서 NHD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컨커드 리뷰를 따로 개인이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또 관리해주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걸리면 대학을 갈 때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준비를 하시기 전에 컨커드 리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전에 우리 상을 받은 학생들이 작품이라든지 페이퍼들을 구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어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예를 꼭 보시고 먼저 보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설명드릴 컴페티션은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것들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인랜드 에세이 컨테스트입니다. 유대인 러시아계 미국인 철학자이자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아인랜드라는 이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세이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작인 세 개의 작품을 읽고서 특정 주제에 맞춰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책은 아틀라스 슈럭드인데 이것은 12학년 이상만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우리 학생들은 해당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틴 헤드 같은 경우는 11학년, 12학년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1학년 같은 경우는 도전해 볼 만한 대회이고, 제일 많이 제가 강조드릴 것은 이 앤썸이라는 건데, 앤썸은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책이고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특정 주제에 관해서 에세이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데드라인은 매년 4월 달 정도가 되겠고, 분량 자체도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데 조금 더 쉬운 그런 책이기 때문에 600자에서 1200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작품을 읽어보고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면서 작품에 출전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요거 하나만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등은 2,000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등은 3명이나 주고 3등도 5명이나 주고 파이널리스트 프라이즈라고 해서 또 거기 25명이나 주고 또 여긴 세미 파이널리스트는 50명이나 줘서 80명도 넘게 이렇게 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상을 주고 있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함정은 그만큼 출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겠죠. 보면은 스케일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도 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 역사가 좀 오래돼야 되고, 그리고 토픽은 그 책 안에서 조금씩 토픽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었으면 누구든지 에세이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소 한 4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서 천천히 에세이를 써보는 것이 좋겠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면 대학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고가 되시기에 이 앤썸이라는 책을 읽고 그 자수에 맞춰서 우리 상 받은 학생의 분량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 정도만 쓰면 돼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분량은 아니라는 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에세이 컴피티션은 Voice of Democracy Audio Essay Scholarship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스컬러십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일단 이 단체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VFW라고 Veterans of Foreign Wars라는 단체인데요. 우리 참전했던 분들이 제양 군인들께서 비영리 단체로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립 연도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이 에세이는 하이스쿨, 미들스쿨 학생들이 전부 다 출전을 할 수가 있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한 64,5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상을 받게 되고 1등은 무려 3만 달러를 스컬러십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6학년부터 8학년은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16만 5,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등은 5천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고, 이렇게 1등만 뽑는 것이 아니고 각 학년별로 해마다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스컬러십을 주고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년마다 토픽을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트는 10월 31일까지이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10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 대회는 특이한 점이 타이핑을 해서도 내야 되는데 그 타입한 거를 본인이 읽어서 녹음을 해서 그 두 개의 파일을 다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민주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이 단체가 우리 베테랑 제양 군인들께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군인의 입장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된다면 그럼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라이팅 컴피티션들은요, 대학에다 제출했을 때 파급력이 굉장히 높고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진입 장벽 또한 굉장히 높은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스콜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